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20년 5월 4주차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5월 4주 5월 25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8%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07%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08%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6%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6%로, 8개도는 0.04%에서 0.05%로, 세종시는 0.24%에서 0.28%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충북은 0.35%가 상승했고, 대전은 0.33%, 세종도 0.28%, 인천이 0.19%로 상승을 했고요. 경남과 전북과 부산 지역은 0.00으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마이너스 0.04%가 하락했고, 경북은 마이너스 0.03% 하락, 광주도 마이너스 0.02% 하락, 서울도 역시 0.02%는 하락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81개에서 93개로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보합 지역도 증가되었네요. 24개에서 25개로 증가되었고, 하락 지역은 지난주 71개에서 이번 주 58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10%가 상승했는데요. 서울은 마이너스 0.02%가 하락하고, 인천은 0.19% 상승, 경기도는 0.15%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가 되었는데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악화되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서울 전체 지역은 9주 연속 하락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9주 연속 하락이 되었는데요. 특히 KDI가요, 200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0일 날 0.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북 지역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는데, 특히 마포구는 마이너스 0.05%, 마포구는 고가주택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되고 있고요. 용산구는 마이너스 0.03%는 개발 호재가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지난 5월 14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마이너스 0.03% 하락, 중구도 마이너스 0.03%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11개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3%가 하락했는데요. 특히 강남 4구입니다. 대체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구는 마이너스 0.08%가 하락했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 및 인기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마이너스 0.04%는 개발 호재에 영향이 있는 일부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 이의적입니다. 동작구는 0.02%는 9억 원 이하 위주로 오르며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양천구는 마이너스 0.01%는 목동, 신정동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남 4구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서초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9%가 하락했고, 강남은 마이너스 0.08% 하락, 강동구 마이너스 0.05% 하락, 송파구는 마이너스 0.0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2%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19%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 0.24%가 상승했는데요. 서구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7호선이 연장되고 있죠. 청라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부평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0.34%가 상승했는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 위주로 남동구도 0.27%가 상승했는데 남동구, 구월동, 서창동, 만수동 위주로 계양구도 0.02%가 상승했는데 규현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13%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15% 상승으로 상승폭이 약간 확대가 되었는데요. 특히 안산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0.58%가 상승했는데 안산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광주시도 0.42%가 상승했어요. 태전지구에 경강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구리시도 0.34%가 상승했는데 8호선이죠. 별내선이 연장되는데 역사 애정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시 어느 지역이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팔달구입니다. 0.34%가 상승했습니다. 영통구 0.24%. 역시 교통 호재가 되겠어요. 신분당선 연장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및 신규 분양 영향이 있는 가운데 역세권 신축이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용인 기흥구도 0.27%가 상승했는데 상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이번 주 0.06%가 상승했는데 5대 광역시도 0.06% 상승, 세종은 0.28%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입니다. 그동안 울산은 많이 하락했는데 요즘 많이 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울산은 이번 주 0.05% 상승했습니다. 울산의 남구 0.14%가 상승했어요. 특히 남구는요, 학군 수요가 있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옥동, 야음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북구도 0.13%가 상승했는데 매곡동, 산업단지 인근 위주로 상승했고요. 울주구는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6%가 하락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 침체와 KTX 역세권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이번 주는 0.04%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성구 0.07%, 서구 0.06%는 정비사업 진척 영향 있는 지역입니다. 법물동, 중리동 등이 상승했고요. 남구는 0.06%가 상승했는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명동, 신축단지 위주로 역시 상승했네요. 동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는데 동대구 인근의 신천동, 효목동 등에서 매물이 증가되면서 하락이 되었네요. 세종시는 지난주 0.24%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28%가 상승했습니다. BRT 노선 추가 기대감 있는 고운동 그리고 그간 상승폭이 적었던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과 금남면에서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충북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0.35%가 상승했는데 청주시 청원구 많이 올랐습니다. 0.89%가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방사광 가속기 호재로 흥덕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0.54%는 테크노폴리스 개발 기대감으로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지역에서요, SOC라든가 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역은 역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지난주 0.43%가 상승했는데 이번 주도 0.35%가 상승을 했습니다. 강원도 이번 주 0.07%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전남도 이번 주 0.04%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충남은 지난주 0.03, 이번 주도 0.03으로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 주는 0.00으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남도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0.00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경북과 제주도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3, 제주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4% 하락으로 하락폭을 유지를 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0.89%가 상승했고요. 흥덕구도 이번 주 0.54% 상승, 서원구도 0.36% 상승, 청주시 상당구 0.18% 상승, 충주시 0.16% 상승, 제천시는 마이너스 0.10% 하락, 음성군도 마이너스 0.14%가 하락을 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 8위를 차지한 제주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4%가 하락했고 서귀포시는 마이너스 0.06%가 하락했는데 지금 제주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삼성동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사옥이죠.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들어오지요.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거나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경제 성장률 전망 악화 및 실업급여 증가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지역은 지금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9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전격 인하시켰는데 원래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호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물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서울 지역이 지금 9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만약에 계속 하락이라는 건 1년 기준입니다. 만약에 1년 이상 하락이 된다면 이거는 장기간 하락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또 보합 지역도 있고 역시 교통 호재라든가 또는 정주 여건이 아주 좋은 양호한 지역에서는 또 상승이 되는 지역도 있겠죠. 수도권 지역은요. 정비사업 기대감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과 5대 광역시 중 학군 수요가 있거나 정주 요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 동안 꾸준하게 올랐죠. 그 이후부터는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제주는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제주 부동산 침체 이유는요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 주민들의 유출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 상승의 주된 원인은 갭 투자들 때문입니다. 갭 투자들을 잡으면 집값은 언제든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이번 사태 팬데믹 여파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서울 지역 주택시장은 여전히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